산 정상에서 부인을 밀어버리려는 남편. 여보, 왜 그래? 나를 죽이려는 거야? 여기 누가 좀 살려주세요. 박서현 장도은 부부는 25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로에게 질렸습니다. 그래도 설마 바람 정도 필 줄 알았지. 이렇게 부인을 죽이려 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몰랐습니다. 부인 박서현에 의해 자신의 인생이 끝장날 것이란 걸.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현 씨는 25년 전 장도훈 씨와 결혼했습니다. 부부 사이는 오래전부터 서먹해졌지만 애들 봐서라도 어떻게든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버텨왔죠. 서현 씨는 수십 년간 한식 다이닝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사고치고 사업으로 가세가 기울어도 서현 씨의 식당 때문에 이 집안은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식당 운영으로 서현 씨는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었죠. 그 과정에서 생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녹음과 녹취. 거래처들이 말을 바꾸고 진상 손님들이 트집을 잡는 일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무슨 주제든 대화가 시작하려 하면 얼른 핸드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보이스팬, 소형 카메라까지 항상 준비해두고 있었죠. 반면 남편 장도훈 씨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였습니다. 반듯한 외모에 번듯한 태도로 주변 사람들의 호감을 쉽게 얻는 사람이었거든요. 말도 잘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업 잘할 것 같다는 평가도 많이 받았죠. 우리 도훈이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주변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인기가 많았죠. 하지만 서현 씨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실력은 바닥이고 허세와 거짓말로 순간순간을 넘기는 재주만 늘어간다는 것을요. 게다가 요즘에는 아예 일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직업도 없으면서 깔끔한 코트와 구두로 멋을 내고 다니는 남편. 수입은 없는데 현금 지출만 늘어나고 집에서 전화를 받다가도 갑자기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추는 모습들이 반복됐죠. 당신 요즘 왜 그렇게 꾸며? 일도 없으면서. 서현 씨가 물었을 때 남편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기분 전환 좀. 볼 일 있어. 뭔가 이상했지만 서현 씨는 여전히 가족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애들 생각해서라도 우린 버텨야지.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바람피는 낌새가 느껴져 나중을 위해서라도 준비하기 시작했죠. 서현 씨는 결국 식당 시절 쓰던 장비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보이스팬, 소형 카메라, 그리고 조용히 거실, 안방 현관에 녹음기를 설치했죠. 고등학생, 대학생인 아이들은 바쁜 일상에 쫓겨 집안 분위기 변화를 크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현 씨는 그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진짜 애들만 아니면 이 짓도 때려칠 텐데 이번에 증거 잡으면 진짜 이혼해버려야지 라고 얘기를 하며 오늘도 왠지 모를 남편의 행동을 추적하기 위해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산이나 다녀오자. 평소 등산에 전혀 관심이 없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제안. 서현 씨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혹시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희망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제안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말이죠. 그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현 씨는 아직도 남편이 변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이른 아침 두 사람은 수도권의 한 산악지대로 향했습니다. 장도훈 씨는 평소와 다르게 친절했습니다. 커피도 사주고 간식도 챙겨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등산로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샛길로만 골랐습니다. 여기 길이 맞아.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서현 씨가 불안해하자 장도훈 씨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조용한 데가 좋잖아. 사람 많으면 정신없어. 몇 시간을 걸어 올라가 정상부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없었어요. 난간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위험해 보이는 절벽 끝자락이었죠. 그때 장도훈 씨가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자. 크게 웃어봐. 마지막 사진이니까. 마지막 사진. 이상한 표현이었지만 서현 씨는 별 생각 없이 웃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 셔터음이 울렸고 쾅! 등 뒤에서 느껴진 강한 충격. 장도훈 씨의 양손이 서현 씨의 등을 온 힘을 다해 밀어낸 것이었습니다. 악!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는 서현 씨. 몸이 공중에 뜬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습니다. 계획된 거였구나. 굴러떨어지며 바위에 부딪히고 나무가지에 긁히고 다시 굴러떨어지기를 반복하던 서현 씨는
다행히 중간쯤 되는 지점의 바위 틈에 어깨가 끼면서 멈춰 섰습니다. 탈구로 어깨가 빠진 상태였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몇 분간 서연 씨는 거친 숨을 고르며 자신의 상태를 차근차근 점검했습니다. 평소 즐겨보던 유튜브 채널에서 응급처치 방법을 받았던 게 도움이 됐죠. 휴, 하나 둘 셋, 일단 숨이 쉬어지긴 하니까 난 죽지 않았다. 아, 어깨가 완전히 움직이질 않네. 뭔가로 고정을 해야 한댔는데 출혈 상태를 확인하고 감각이 남아있는지 손가락을 움직여보고 호흡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야 어깨를 임시로 고정했습니다. 옷을 찢어서 삼각건을 만들어 어깨를 고정하고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손과 팔꿈치, 무릎을 번갈아 사용하며 조금씩 기어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보일 만한 능선 방향으로 몸을 끌기 시작했죠. 몇 미터를 가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땀이 났고 상처난 곳곳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60대이 넘은 나이지만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온 탓에 이렇게 겨우 기어올 수 있었죠. 해는 기울어가고 산속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갈증과 구토감, 어지럼증이 번갈아 밀려왔어요. 서연 씨는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무의식적으로 숫자를 세며 시간을 붙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이 몇 시지? 1시간, 2시간. 벌써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몇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생각, 그리고 남편이 저지른 일에 대한 분노가 그녀를 버티게 했어요. 사고 후 최소 5시간이 지나서야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바위. 그늘과 희미하게 남아 사람들의 소음이 들리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체온은 많이 떨어졌고 탈수 증상도 심했지만 일단 생존 가능한 지점에 도착한 거였죠. 그제서야 서연 씨는 품속에 있던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꺼내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떨어지면서 깨지지 않았고 배터리도 남아 있었습니다. 신호도 불안정하지만 간신히 잡혔어요. 하지만 구조를 바로 부르기에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서연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집안에 심어둔 녹음기의 원격 청취 기능을 켠 것이죠. 남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자신의 사고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집에서 들려오는 믿을 수 없는 소리들을. 잔과 잔이 부딪히는 소리, 샴페인 코르크가 경쾌하게 튀는 소리, 그리고 낯선 여자의 낮게 눌린 웃음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성공한 거야? 시신도 못 봤으면서 벌써 축하는? 한유진이라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 씨가 모르는 여자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들린 장도훈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이나 후회도 없었습니다. 거기선 절대 못 살아나와. 내가 직접 확인했어. 경찰은 어차피 무식해서 사고로 처리될 거야. 정말 다행이다.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겠네. 그럼 3년 동안 준비한 게 헛된 게 아니야. 서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붙잡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했다는 말이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녀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범죄를 고백하며 증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아직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년간의 계획이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한유진이라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박서현은 너무나도 화가 났지만 일단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겨우 119 신고를 했습니다. 구조대의 도움으로 간신히 산에서 빠져나온 서연 씨는 지인의 원룸에 몸을 숨겼습니다. 놀랍게도 아직 사망이나 실종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였죠. 집안 원격 청취에서 들리는 소리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식 신고를 미루며 내부적으로 올리는 축배 소리가 계속 들려왔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너무 빨리 신고하면 의심 사기 싫어. 장도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내가 죽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축배를 들고 있다니. 서연 씨는 녹음기를 통해 들리는 소리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마치 연극 대본이라도 있는 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쯤 신고하자. 산행 후 하루 정도는 연락이 안 와도 자연스러우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한유진이라는 여자가 서연 씨의 물건들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드레스 예뻤는데 내가 입어도 될까? 사이즈도 비슷하고 반지도 좋네. 다이아몬드가 꽤 크잖아. 이거 얼마 했을까? 그 집도 우리가 쓰면 되겠다. 위치도 좋고 평수도 넓어서. 서연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자신의 물건들을 나눠 갖는 소리를 들어야 하다니. 그들은 마치 쇼핑을 하듯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보험 처리는 언제쯤 될 것 같아? 금액이 제법 크던데.
한유진이 물었고 장도은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3년 전부터 깔끔히 해놨어. 설계도 완벽하고 의심받을 구멍은 없어. 3년 전부터. 서연 씨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모든 게 3년에 걸쳐 계획된 일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유진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내가 직접 설계한 보험이니까 처리도 빠를 거야. 설계사가 나잖아. 서류상 문제점도 없고. 한유진이 바로 서연 씨 명의의 보험을 설계한 보험 설계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편의 내연녀였고요. VIP 고객이니까 특별 관리 받는다고 했잖아. 진짜 VIP 대우 맞네. 둘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는 응급실에서 받은 진통제 효과가 떨어져가는 고통을 참으며 녹음 파일을 백업하고 암호화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서서 이제는 전문가와 법의 힘으로 이 일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도움이 필요해. 서연 씨는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뒤적이며 식당 단골이었던 김상훈 변호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죠. 녹취해 시, 별도 저장 완료. 메모를 남기며 서연 씨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알게 될 진실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남편과 한유진이 계획한 것은 정말 보험금만이었을까요? 김상훈 변호사는 서연 씨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로펌의 전담 조사관 오미라 씨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전 경찰 출신인 오미라 씨는 이런 사건의 전문가였죠. 우선 보험 전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디지털 족적이 가장 정확해요. 오미라 씨는 보험사 전산 시스템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서연 씨 명의의 다중보험 설계사 코드가 모두 한유진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설계사 코드가 그녀예요. 한유진이 맞습니다. 모든 보험이 다 그녀 손을 거쳤네요. 수익자 지정, 보험료 납입, 보장 내용 변경까지 모든 기록에 한유진의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연 씨가 직접 상담받았다는 대면 상담 기록도 남아 있었어요. 핵심은 동일한 설계자와 동일한 수익자입니다. 수익자가 모두 남편으로 되어 있고 보장 금액도 상당해요. 김상훈 변호사가 모니터를 보며 정리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미라 씨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30년 전의 한 사건 기록을 복원해냈습니다. 30년 전에도 산이었죠. 그때도 등산 중 사고였고 서연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장도은의 전 연인 이수경 씨가 등산 중 실종되어 사망한 사건 말이에요.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종료됐지만 지금 보니 수상한 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수경 씨도 사건 직전에 고액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수익자는 역시 장도훈이었고요. 오미라 씨의 조사 결과 30년 전에도 동일한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고액보험 가입, 산행계획, 그리고 의문의 사고사. 당시에는 CCTV도 드물고 수사 기법도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아서 넘어간 것뿐이었어요. 수첩에 고액 가입 메모도 발견했어요. 당시 보험 설계사가 남긴 기록인데 이수경 씨 보험 가입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갱신 로그를 보니까 당신이 집에 없는 시간대에 계속 변경되고 있어요. 식당 운영하느라 바쁜 시간, 아이들 행사 때문에 외출한 시간. 그런 때마다 보험 내용이 바뀌었네요. 오미라 씨가 화면을 보여주며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서연 씨의 서명까지 위조되어 있었어요. 김상훈 변호사가 최종 정리했습니다. 이건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패턴이 있는 계획 범죄예요. 30년 전의 미해결 사건과 현재의 살인미수 사건, 그리고 동일한 보험 설계사까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증거가 맞아떨어집니다. 팩트로만 승부해야겠어요. 감정은 나중 문제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공론장으로 갑니다. 3사 동시 공개. 유튜브는 원본 해시와 함께 올려서 조작 논란을 차단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밝혀져야 할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30년 전 이수경 씨에게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조사팀은 이제 30년 전 이수경 사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미라 씨의 치밀한 수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죠. 당시 산행 동행자 진술서를 찾았어요. 그리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근무자의 메모, 심지어 주유소 CCTV 기록까지 오미라 씨가 낡은 파일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30년 전에는 흩어져 있던 증거들이 지금에 와서야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수경 씨도 사고 직전에 장도은과 함께 등산을 갔었고 그 직전에 고액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설계사 수첩에 메모까지 남아있고 심지어 가입 금액까지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CCTV도 드물고 포렌식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지만
지금 보니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설계사 동일, 고액보험, 산악코스라는 공통분모가 명확히 중첩되고 있었거든요. 톨게이트 기록을 보면 새벽에 올라가서 저녁 늦게 혼자 내려왔어요. 이수경 씨는 실종된 채로, 서연 씨는 녹취를 다시 한번 되감아 들었습니다. 경찰은 무식해. 나보다 똑똑한 놈들 없어. 장도은의 그 오만한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그 자신감은 30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자기 확신이었던 것이죠. 김상훈 변호사는 이제 공개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1단계, 현행 미수 직접 증거. 원본 녹취와 보험 로그를 먼저 공개합니다. 2단계, 과거 의혹과의 패턴 결합으로 연속성을 입증하죠. 무대는 호텔 갈라가 아닙니다. 지상파 3사와 유튜브 동시 드롭으로 갑니다. 편집 왜곡을 막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팩트시트와 해시값을 함께 공개해서 조작 논란 자체를 원천 차단하려는 거였죠. 수첩에 고액 까인 메모가 실물 근거가 되겠네요. 30년 전 그 보험 설계사가 직접 쓴 메모니까 부인할 수도 없고 필체 감정까지 받았어요. 오미라 씨가 증거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언론 사전 브리핑에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관련 법률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그 사람 말투가 늘 그랬어요. 사람들을 깔보고 경멸하는 투였죠. 내가 제일 똑똑해라는 식으로. 서연 씨가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보여준 그 오만함이 이제야 제대로 보였거든요. 무식해 한마디가 계획 범죄의 결정적 증거가 될 줄이야. 오만함이 자신의 발목을 잡은 거네요. 팩트로만 승부합니다. 감정은 나중 문제예요. 증거가 모든 걸 말해줄 거예요. 김상훈 변호사가 최종 점검을 하며 말했습니다. 해시갑과 타임라인, 포렌식 요약을 모두 동봉해서 듣고, 보고, 확인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개방형 증거주의로 가는 거죠. 하지만 서연 씨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실행되는 바로 그 순간, 한유진이 더욱 대담한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한유진은 마침내 공식적으로 이혼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장도은을 내 남자라며 공개적으로 동행하기 시작했죠. 허영의 쇼케이스였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가 없잖아. 당당하게 살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한유진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장도은과 함께 있는 모습을 SNS에 올리기까지 했어요. 재벌가 며느리 출신답게 화려한 생활을 과시하면서 말이죠. 바로 그 타이밍에 김상훈 팀의 폭탄이 터졌습니다. 지상파 3사와 유튜브에 동시 공개가 시작된 것이죠. 긴급 속보입니다. 보험 사기를 위한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방송은 원본 녹취의 일부를 개인정보를 마스킹 처리해서 내보냈어요. 보험 전산의 설계사 코드가 한유진으로 확인된다는 팩트, 수익자 변경, 로그, 그리고 원본 해시와 백업 체인까지 모든 것이 헤드라인으로 등장했습니다. 설계사 코드는 한유진으로 확인됩니다. 모든 보험 계약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앵커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유튜브에는 더욱 상세한 풀 버전이 업로드됐어요. 팩트시트와 함께 말이죠. 실시간 채팅은 추측과 억측 대신 타임라인 확인 요청과 전문가 코멘트들로 채워졌습니다. 원본 해시값은 방송 설명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검증 가능하도록 공개했어요. 김상훈 변호사가 브리핑에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장도은과 한유진은 즉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모두 조작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저를 음해하려는 거예요. 한유진이 기자들 앞에서 소리치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전 아나운서답게 카메라 앞에서의 연기는 능숙했죠.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포렌식 자문가가 즉시 반박했거든요. 해시 충돌이나 개변 징후가 전혀 없습니다. 파일의 연속성과 원본성이 모두 확인됐어요. 보험사 내부 로그까지 공개되면서 그들의 조작 주장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로그가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뉴스 특보가 이어졌고 온라인에서는 실시간으로 검증이 이루어졌어요. 전문가들이 나서서 증거들을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어차피 무식해. 장도은의 녹취된 목소리가 방송을 통해 흘러나왔을 때 시청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 찼고 해시태그는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수사기관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장도은과 한유진의 집과 사무실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당했죠. 체포영장 집행도 시간 문제입니다. 오미라 씨가 상황을 브리핑했어요. 남은 건 법의 절차뿐입니다. 서연 씨가 병원 침대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과연 법정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30년 전의 진실도 함께 밝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장도은과 한유진은 마지막까지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까요? 압수수색으로 결정적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험 및 수익자 변경 전산 로그, 장도은의 현금 흐름과 통신 내역까지 모든 것이 확보된 것이죠. 검찰은 현행살인미수와 보험사기미수로 장도은을 기소했고 30년 전 이수경 사건은 보강수사로 병행 진행했습니다. 한유진 역시 보험사기 공모 혐의로 함께 재판대에 섰어요. 법정에서 변호인 측은 여전히 조작을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녹취는 기술적으로 조작 가능한 것들입니다. 의뢰인을 모함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과학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포렌식 전문가가 증언대에 섰거든요. 원본 녹취의 연속성과 백업 타임스탬프를 분석한 결과 어떠한 편집이나 가공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시값이 일치하고 메타데이터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더욱 결정적이었던 건 디지털 증거였어요. 오미라 씨가 증인으로 나서서 설계사 코드와 대면 설명 로그, 갱신 내역의 연결 구조를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피고인 한유진의 설계사 코드로 모든 보험이 가입되었고 서현 씨가 부재 중인 시간에만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보험사 내부 시스템 로그까지 법정에 제출되면서 한유진의 접속 기록과 변경 내역이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공개됐어요. 로그가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김상훈 변호사는 현행 미수와 과거 의혹을 잇는 설계적 반복이라는 법리로 이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충동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30년 전과 동일한 수법, 동일한 장소, 동일한 결과를 노린 계획 범죄예요. 설계된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 이수경 사건의 증거들도 차례로 제출됐어요. 당시의 보험 가입 내역, 산행 동선, 그리고 장도은의 알리바이 조작까지 모든 것이 현재 사건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연은 3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는 치밀하게 계획된 연속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합니다. 장도은에게는 살인미수와 보험사기미수로 징역 15년의 중형이, 한유진에게는 보험사기 공모로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판결 직후 장도은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모든 걸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은 자백이었지만 진실은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나는 살아서 증언했다. 서현 씨가 법정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25년의 고통과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의에 대한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재판이 끝났다고 해서 곧장 행복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서현 씨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집 식탁에서 성인에 가까운 아이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고등학생인 민재와 대학생인 미나. 두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엄마는 이제 도망치지 않아. 절차가 길어져도 끝까지 갈 거야. 서현 씨의 말에 아이들이 답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절차 도울게요.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민재가 먼저 말했고 미나가 이어서 말했어요. 증거 관리도 함께 해요. 엄마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현 씨는 김상훈 변호사와 상의해서 자신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디지털 증거 보전 키트를 제작했어요. 체크리스트, 백업 가이드, 추천 앱 리스트까지 포함된 실용적인 매뉴얼이었죠. 경험을 가이드로 만듭시다. 다른 피해자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김상훈 변호사의 제안이었어요. 서현 씨는 또한 피해자 법률 지원 펀드에 기부했습니다.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정의지만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서현 씨의 소박한 철학이었습니다. 보험범죄 모니터링 네트워크도 후원했어요. 전현직 보험 설계사들의 제보 창구를 넓혀서 비슷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었죠. 산악구조에 대한 기부는 톤을 낮춰서 진행했어요. 대신 안전한 이별에 대한 교육과 지역 강연에 나섰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위험 신호들, 그리고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현 씨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어요. 특히 비슷한 상황에 놓인 중년 여성들에게 큰 용기를 줬죠. 기록의 중요성, 그리고 혼자 견디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서현 씨는 또한 정기적으로 가벼운 산책 코스를 다니며 체력을 회복했어요. 산에 대한 트라우마는 있었지만 그것마저 극복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살아있었기에 바꿀 수 있었다. 서현 씨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었어요. 살아남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꾼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죠. 25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박서현 씨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한 박서현 씨의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낸 점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